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학 학원을 처음 보내는 시점이 언제쯤이 적당한지, 언제부터 학원을 보내면 좋을지 저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제 친구와 제 친구의 와이프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의 의견이 달랐던 거죠. 제 친구의 와이프는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는 시점부터 학원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 친구는 그건 너무 늦은 것 같고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부터는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 질문을 받고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장문의 문자로 답장을 보냈는데요. 그 답장을 보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 친구와 제 친구의 와이프의 의견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 어떤 방향으로 수학 공부 계획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학원을 아직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 학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원은 굉장히 일찍부터 보낼수록 좋고, 그리고 또 선행도 빠르고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학부모님입니다. 단순히 선행만 빠르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수학을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아이가 그 도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또 공부하는 양을 굉장히 많이 해야만 수학은 최상위권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입시 트렌드에도 민감하고요. 입시 정보에도 어느 정도 통달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 루트가 있죠. 또 입시에 성공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학원 또 어떤 교재를 추천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유명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전문가 못지않게 꿰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가 물론 자기의 힘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최상위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학원 또는 어떤 교재 또는 어떤 선생님의 특정한 도움을 받아야만 그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도 학원을 아무데나 보내진 않으실 겁니다. 동네 학원 뭐 어디 반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검색과 많은 정보를 통해서 학원을 엄선한 뒤에 그 학원에서도 사실 아무 반에나 들어가지 않겠죠. 특정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그런 반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거기서 버틸 수 있고 그 과정을 잘 소화해야만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것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저는 A그룹이라고 칭할 거고요. 두 번째는 공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부모가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부모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에 그 첫 번째 의미를 두곤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뒤에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서 그거에 맞춰서 자녀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세워주는, 그리고 절대로 뒤에서 등을 밀거나 또는 앞에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또 자녀가 궁금해할 때마다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런 분들은 편의상 제가 B그룹으로 칭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공부만이 길은 아니고 공부 말고도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공부가 싫다면, 공부가 어렵다면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편의상 C그룹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C그룹에 속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A와 B그룹의 생각에 어느 한쪽에 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A그룹의 방식이 옳은지, 그리고 B그룹의 방식이 옳은지, 어떤 걸 택해야 맞을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고 이끌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두 가지 방법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는 B그룹에 속하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주체는 학생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이 올바른 길을 찾고 또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제가 대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학생이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게끔 독려하고 또 지칠 때면 또 위로도 하면서 그 학생이 다시 힘을 얻도록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좀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에 있어서는 학생보다는 제가 전문가일 테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향은 B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왜 A그룹의 방식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수학시험은 과정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A그룹의 방식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수학 테스트 방식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찍어서 맞았건 아니면 전혀 문제의 조건을 착각해서 엉뚱하게 풀었는데 어쨌든 정답에 이르렀건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건 간에 어쨌든 정답을 맞으면 그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서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서술형은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뭔가 차등해서 부여한다기보다는 이 학생이 식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험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방법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부모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이 학원을 일찍 보내는 것은 자녀를 괴롭히는 것이고 자녀가 최대한 학원을 늦게 다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이상적인 굉장히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제 친구에게 이 질문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은 언젠가는 학원을 보낼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학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굳이 그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늦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과연 언제냐라는 것이 학원을 처음 보내는 시점이 되겠죠.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시라면 분명히 저학년 때는 부모님께서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자녀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 이런 것들 또는 학교에서 숙제를 하다가 못 푸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로 역할을 나눠서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의 한계를 느끼시는 시점이 오거든요. 문제가 뭔가 나는 풀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초등학생이 푸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나 싶은 어떤 벽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는 학원을 보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여건상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 힘든 상황일 때에도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아이에게 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힘들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꾸준하게 잘 매일매일 조금씩의 양을 진행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자녀를 직접 가르치다 보면은 내 일정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 시간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학원에 맡겨서 규칙적으로 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원을 가야 되니까 이왕에 갈 거면 그냥 일찍부터 보내서 학원에 적응하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또한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학원을 다니고 학원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쓰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가도 학원에서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쓰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아예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혹시 너가 예전에 선행으로 배웠던 또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을 혼자 스스로 개념서를 보면서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라서 그렇다면 혹시 개념서를 혼자서 읽으면서 공부해 본 경험은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것 또한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질문을 했죠.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거나 지금 학원에서는 이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예전에 배웠던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학원에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학원에서는 이 부분의 진도를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때 그거를 뭐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기가 또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다 보니까 모르는 채로 그냥 두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어려서부터 학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또한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는 분명히 B그룹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는 점수를 짜내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든 동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의 출제의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이유도 그에 또 상응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학교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측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최소한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혹여나 그 전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르는 문제를 무조건 선생님께 바로 달려가서 질문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안 풀리는 문제는 최소한 30분은 고민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서 자신의 힘으로 고민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씩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숙제를 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마도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선생님들께 굉장히 안 좋은 학생으로 이미지가 안 좋게 각인이 될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최소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내 손으로 풀고 그리고 개념서도 자기가 한번 스스로 읽어보면서 학원에서 설명해준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든지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도 집에 와서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라고 했는지 의미도 생각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중학교 시절까지고요. 중학교 시절이 지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능력을 키워서 학원이 필요 없거나, 또는 학원의 그런 어떤 쥐어 짜내는 스케줄에도 잘 소화할 수 있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쓰는 능력을 키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더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족한 부분은 학원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되겠죠. 결국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나라의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학원의 그런 빡빡한 스케줄로 키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은 학원의 힘보다는 스스로가 고민하고 자꾸 그 능력을 개발하려고 할 때에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유명하다고 하는 학원,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커리큘럼을 쫓아가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의 도움을 전혀 빌리지 않고 수학을 입시에 성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혹 학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성공하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그런 방법을 섣불리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은 학원을 다녔어도 굉장히 잘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도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부단히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 학생만큼 정말 자신의 힘으로 또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면 저는 학원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게을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조금만 안 풀려도 쉽게 질문을 해버리거나 해설지를 보는 등 자신의 능력을 쓰기보다는 빨리 도움을 받아서 이걸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학원을 가서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선생님께 틀린 문제를 대신 풀어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학원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너무 오랫동안 학원을 가지 않고 굳이 나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일단은 자기 힘으로 풀게끔 최대한 둘 거야 라고 이렇게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가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진도 차이입니다. 일찍부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는 최대한 집에서 너무 선행을 하지 않고 일단 자기 힘으로 하게 둘 거야, 뭐 선행을 미리 이렇게 막 급하게 하는 거 좋지 않아 라는 생각에 진도를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최대한 버티다 학원을 가게 되면 진도가 맞지 않아서 아이가 가진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도에 맞춰서 반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레벨별로 반을 편성할 때 레벨이 낮은 반은 이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윗반으로 끌어올리자라는 의도를 갖기보다는 잘하는 반과 못하는 반을 구별하기 위해서,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아놓기 위해서 레벨을 나누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말은 좀 슬프게 들리지만 학원에서 낮은 반으로 레벨을 편성받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처음 본 시험의 성적이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비슷한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작정 학원을 안 보내겠다라고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무작정 일찍부터 학원을 보내서 많이 시키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리고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것만도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뭐 제가 어떤 속이 시원한 결론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오늘 뭐 영상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찾는 그 노력을,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언제 도움을 받고 언제 자기의 힘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과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어떻게 잘 균형감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험은, 수학 시험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 친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는데요. 또 다음에 또 제가 만들 영상이 있거든요. 이 역시 질문을 받다 보니까 떠오른 주제였는데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감기가 유행이어서 학생들도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